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편제,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대, 60대의 사주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관련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 자료들 보니까 편제가 도대체 뭔지, 성격은 어떻고, 또 사주 안에서 좋을 땐 언제고, 어떨 때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중장년층 사주 공부 관련 내용도 있었죠.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편제라는 말, 사주 볼 때 진짜 많이 듣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편제. 네, 한자 그대로 보면 치우칠 편에 재물 제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친 재물, 약간 불규칙하거나 규모가 큰 재물을 말하는 거죠. 사주 원리로는 이제 그러니까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동시에 음양이 같은 거. 예를 들면 갑, 목, 일간이다. 그러면 같은 양의 기운인 무토가 편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그 정제하고는 완전 다른 거네요? 그렇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편제를 막 임자 없는 공돈이다, 허공에 뜬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네네, 그런 비유가 딱 맞아요. 사업해서 버는 돈, 아니면 투자 수익, 유산 상속 같은 거. 예측하기 어렵고 좀 규모가 클 수 있는 그런 재물이죠. 재미있는 육신여행, 거기서는 그냥 편제는 임자 없는 공돈이다.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나 남자한테는 애인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와, 진짜 다채로운 의미를 가졌네요. 그럼 이런 편제를 가진 사람들은 성격도 좀 남다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재물의 스케일처럼 사람 자체도 통이 크고 좀 활동적이고요. 사업가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육신대전이란 자료에서는 나면서부터 머리가 비범하고 장사수단과 재능이 뛰어나다? 이렇게까지 써놨더라고요. 오, 타고난 사업가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큰 돈을 다루려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사교성도 좋고 신용을 되게 중시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이런 평을 듣기도 하고요. 인심도 좋다는 말도 듣고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또 기회를 딱 포착하는 능력, 결단력 이런 것도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한방, 그러니까 일억천금을 노리는 성향이 있어서 기회가 보이면 좀 과감하게 뛰어들어요. 투기적인 면도 좀 능숙하다고 하고요. 아, 투기.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것보다는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좀 유동적인 환경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돈이라는 게 어차피 왔다 가는 거다,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고요.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면도 있다고 하던데요. 풍류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뭣도 알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문제죠. 육신대전에 보면 남자는 좀 풍류 즐기다가 여색을 탐해서 연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고요. 어허, 참 매력적이면서도 아슬아슬한 느낌이네요, 편제는. 그럼 이게 사주에서 좋게 작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사주 주인, 그러니까 일간의 힘이 강해야 돼요. 신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에너지가 충분해서 그 큰 재물을 내가 다룰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렇죠. 그럴 때 편제가 있으면 진짜 능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거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자료에도 신왕하고 편제가 있으면 상업이나 실업에 딱 맞고 재물운이 크게 트인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내 힘이 강할 때 또 다른 조건은 없나요? 식신이나 상관, 그러니까 내 활동력이나 표현력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 식상생재가 좋으면 더 좋죠. 아, 식상생재요. 내 재능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편제가 정관,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생해줄 때 재생관도 아주 좋다고 봐요. 부랑 명예를 같이 얻는 거죠. 편제가 왕하고 관을 생하면 부귀를 겸전한다. 이런 말처럼요. 부귀 겸전이라 정말 좋네요. 그럼 반대로 편제가 좀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언젠가요? 위험 신호 같은 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 경우예요. 나의 힘이 약할 때, 신약할 때죠. 아, 내가 약할 때?
네. 내 힘은 약한데 감당 못할 큰 재물이 들어오면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에너지는 부족한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진 꼴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육신여행, 거기서는 신약한 사람이 길에서 큰 돈, 편제를 주어도 결국 다른 문제로 그 돈이 다 나가거나 오히려 손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아, 복인 줄 알았는데 짐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안 좋은 게 비견이나 겁재. 그러니까 나랑 같은 오행의 경쟁자들이죠. 얘네들이 사주에 같이 있으면 정말 안 좋아요. 경쟁자요? 왜 안 좋은 거죠? 편제가 아까 주인 없는 돈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 같은 경쟁자들이 나타나면 그 돈 놓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재물 다툼, 큰 손실, 배신 이런 일이 생기기 쉬워요. 와, 정말 살벌하네요. 네. 육신전전에서도 편제는 비견, 겁재랑 같이 있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반드시 패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긴 그 성향상 좀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돈을 펑펑 쓰다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투기로 흥하고 투기로 망하는 게 편제다. 이 말이 딱이죠. 또 그 편제가 인수 그러니까 학문이나 문서, 안정을 뜻하는 글자를 극한다고 하던데 그럼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안정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제가 애인이 되기도 하니까 복잡한 이성 문제로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이야, 진짜 편제 하나만 해도 이렇게 파고들 게 많네요. 사주 명략 참 재밌는데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 50대, 60대 사주 공부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건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 자료에 보면 사주 프로그램 철학관 창업, 유튜브 채널이나 북극성 3 같은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년 경력 전문가가 운영한다. 이런 소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도구 소개보다도 왜 50대, 60대의 사주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의미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 그렇죠. 왜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나이 때는 인생 경험이 워낙 풍부하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론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삶이나 다른 사람들 삶에 이걸 적용하고 상담하는 거.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거죠. 아, 연륜이 더해줘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젊을 때 배우는 거랑은 또 다른 깊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채널이나 프로그램도 아마 그런 실전적인 부분, 상담 기법이나 프로그램 활용법 같은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풍부한 인생 경험이 사주 공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와, 되게 긍정적인 시각인데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편제 이야기부터 중장년층 사주 공부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편제는 진짜 역동적이고 큰 기회인 동시에 또 상당한 위험 부담도 같이 안고 있는 그런 에너지네요. 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 그릇, 내 역량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재물을 잘 관리하고 또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베풀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들에 따르면요. 편제를 안다는 건 단순히 돈복을 본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사주 안에서 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사업이나 투자 같은 큰 기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선택에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좀 생각해보고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편제가 임자 없는 돈이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자원이나 기회를 잘 활용하는 능력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요즘처럼 모든 게 막 얽혀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부라는 것의 본질 혹은 부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